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소 간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요. 방금 강정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출장소, 안중 출장소 관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의를 하셨고, 저도 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안중 출장소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376억 7,928만 2,057원이 맞습니까? 네. 지출이 263억 9,379만 6,358원 지출을 하셨고, 사고 2월이 어떤 내용입니까? 32억 6,800만 원. 이제 사고 2월 2023년 거는 이제 주로 건설도시과 소관인데요. 네. 포승읍사무소에서 시도 23호선 간 도로개설공사가 2,400 있고, 그다음에 어연일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600, 그다음에 기름사거리도 25억 정도 있었고, 주로 이제 건설 사업에 따른 사고 2월 사항이 23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고 2월 금액을 이렇게 남기신 사유가 뭐예요, 우리 과장님? 네, 대체적으로 공사 준공 미도래하고 국유지 협의 보상 협의가 지연 이런 사항입니다. 지연상? 보상 협의. 네. 예. 사고 2월 금액은 반납을 한 금액이잖아요. 사업을 계획을 세웠다가 추진을 못 해가지고 반납한 금액이잖아요. 아닙니다. 일단은 사고 2월은 일단 계약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집행이 완료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2월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잔액은 아니고요. 그거는 명시 2월이고. 아니요, 이제 원인 행위를 해서 된 경우에는 이제 사고 2월로 처리되고, 그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월로서 다시 예산을 또 다시 세워요? 이제 명시월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제 확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고 2월 같은 경우는 원인 행위가 됐는데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이제 집행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해서 사고 2월 승인을 받아서 이제 다음 연도로 넘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비를 반납한 거 아니에요? 정확한 내용이?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사고 2월에 대해서 내역서 좀 지금 받을 수 있나요? 그 자료 지금 60페이지에 있습니다. 6페이지요? 60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은 이거 내용 잘 모르시죠? 사고 2월 금액 내용. 예. 보시면 2월 사이에 보시면 보상 잔액 2월이라든지 아니면 준공 기한이 미도래된 사항 그런 내용이 쭉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서부권이 지금 뭐 우리 그 평택시 권역으로 따지면 서부권이 많이 지금 그 개발 상태라든지 그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한 그런 지역인데 어떤 예산이 주어지면은 그 예산을 그 잘 활용을 해서 그 사업에 그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그 어떤 사업이든지 빨리 그 마무리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그 차고 이월 금액을 많이 그 잔액을 남겼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사업성 성공률이 낮아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2월 예산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도시주택국에도 말씀을 드렸고 안전총괄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요즘에 그 공동주택 주변에 그 방음벽 설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방음벽 공동주택. 예, 설치는 많이 하는데 이제 안출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예, 신규로 이제 건축하거나 이런 데는 주변에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완충녹지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 저 과장님, 건설도시 과장님, 완충녹지의 그 역할이 뭐예요? 정확하게 그 공원 녹지 분야인데요. 네. 그 소음이나 뭐 진동 뭐 여러 가지 뭐 그 상황에서 좀 약간 그 완화시키는 그런 시설물 그죠? 같습니다. 예. 그 목적으로 다 완충녹지를 공동주택이라든지 대로변 주변이라든지 많이 그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제 그 방음벽 설치를 또 요구를 해서 또 방음벽 설치를 또 해놓은 그런 저 지역이 있어요. 지역과 구간이 있는데 그 이중으로다가 지금 그 용도는 방음벽이나 완충녹지나 유사한 그런 용도인데 이중으로 설치를 해놓은 게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건가요? 보통 저희 안출에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보통 보면은 그 동삭 2지구에 예전에 도시개발 사업소 있을 때 동삭 2지구 같은 경우는 그 완충녹지 도로 사이에 그 방음벽을 설치하는 그런 사항은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그 도로가 바로 그냥 6차선 도로가 바로 있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이런 영향이 있을 때 그거 환경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그거는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입주민들께서 요구를 해서 방음벽 설치를 하게 되면은 방음벽 설치 위치가 어디로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택지라는 그 토지가 있고 완충녹지라는 토지가 있어요. 그럼 방음벽이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만약에 공동주택을 위한 그 방음 시설이라면 완충녹지와 대지 경계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택지와 완충녹지 그 경계 사이에다가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 도로 시설물 쪽에 그 방음벽 시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완충녹지하고 그 대지 경계에다가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대체적으로 도로와 그 완충녹지 경계에다가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위법행위 아니에요? 완충녹지는 공유지죠, 공유지. 예? 택지는 사유지고. 그럼 공유지와 사유지 사이에 방음벽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공유지 사이드로다가 설치가 되면은 완충녹지의 그 많은 공간이 사유지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맞죠?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건설 도시과에 지금 안주 출장소 건설 도시과의 과장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동안 배워 오신 거 공무원으로 업무를 보시면서 배워 오신 게 있잖아요. 맞다 안 맞다 그 말씀을 못 하셔요? 제가 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나 뭐 했을 경우에는 그 완충 녹지하고 그 대지 경계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는데, 근데 도로 때문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그 유지 관리나 이런 차원 때문에 그 완충 녹지하고 그 도로 경계에다가 설치하는 거로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완충 녹지를 요구해 놓은 거는 어떤 이제 도시개발 지역 내에 지구 내에 그 우리 공동적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녹지를 완충 녹지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거예요. 시에서 시행사나 건설사한테 그거를 어느 공동주택 사유지로 다 포함을 시켜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평택에 지금 완충녹지와 그 방음벽 그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기존에 예전에 그렇게 공사한 그런 지역은 잘 돼 있습니다. 사실 잘 돼 있고 그런데 요즘에 와서 그런 식으로다가 공사들을 자꾸 하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반박하는 시민들께 많이 이제 그 완충 녹지를 왜 사유지에 포함시켜 주냐 해가지고 반박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세요. 앞으로 그 공사를 할 때 그런 거를 잘 유념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공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저 건설도시과장님. 그 업무 네, 쪽에 알겠습니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네, 업무 알겠습니다. 쪽에 계시니까. 그 제가 지난 그 낙상 사고 예방에 대해서 그 조례를 냈어요. 그 겨울철 낙상 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저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내용을? 숙지 못했습니다. 우리 소장님. 내신 거 알고 이제 내용은 정확히는 이제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그 평소 이제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듯이 그 도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시민들 위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했던 그런 부분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셔갖고 지난번 이제 도로 제설하는 그런 장비도 이제 시에서 구입해서 이제 읍면에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관리토록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저기 안전총괄과 과장님한테도 이제 부탁을 드렸지만은 장비를 인도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제설 작업하는 장비를 25대를 구입을 했다고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 그 장비의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 교육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장비 혹시 구경하셨나요, 우리 소장님? 지난번에 그 보여주신 그 아, 그거는 그 실제로 실물을 보셨냐고, 실물은 실물. 못 봤습니다. 그 읍면에 있는데 그 받아서 아직 이제 그 사용할 시기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못 봤는데 다음에 교육 받으면 저도 가서 같이 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그런 장비도 구입을 하고 그랬으면은 관련 뭐 25개 읍면 동장님들이나 우리 뭐 송출 소장님이나 안출 소장님이나
안전총괄과나 건설도시과나 도로건설과나 이런 관계되는 과장님, 팀장님들이 그 장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그 장비 판매한 업체하고 해서 그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한번 이수를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장비 그냥 창고에 방치해뒀다가 갑자기 폭설이 내리게 되면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그 장비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뭐 저희 미리 하지 못한 거는 잘못한 것 같고요. 그쪽에서는 아마 그 어제 이제 질의하실 때 답변한 것 같이 그 제설이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이니까 가을쯤 하려고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우리 정부 자료에 보면은 우리 그 평택시 지역 안전 지수가 2020년, 2022년하고 23년하고 동일하고 이게 등급별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통사고가 3등급, 화재 2등급, 범죄 5등급, 생활안전 3등급, 자살률 3등급, 감염병 2등급. 중위권도 아니야. 하위권이야. 하위권. 우리 평택시의 공직자분들이 어제 뭐 약 한 3,000명 된다고 그래요. 이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네? 범죄 안전 지수가 5등급이에요. 5등급 평택시가. 지금 뭐 야간 방범 순찰 하시는 그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은 우리 평택시가 또 이동 인구도 많잖아요. 일부에서 근로자분들 많이 그 유입되고 그래가지고 그럼 이렇게 등급이 낮은 이유는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관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네, 그 안전지수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요인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 범죄나 이제 교통사고 측면이 있는데요. 범죄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도 이제 경찰하고 협조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 특히 금년도에는 그 방범 CCTV라든가 이런 거 설치를 경찰서 쪽에서도 많이 요청을 해서 그런 쪽에 많이 이제 반영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각종 이제 뭐 교통사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시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이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좀 더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모든 공무원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동절기 낙상사고 예방에 관해서 조례를 냈고 거기에 준비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그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어떤 그 제설 장비를 구입을 해놓고 한 번도 교육을 안 했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든 뭐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들 다녀오셨겠지만은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훈련이 실습하고 훈련이 왜 필요하냐고요. 내가 다치지 않고 내가 먼저 죽지 않으려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주 출장소 관할 읍면이 5개 3개읍 2개면이죠? 예, 맞습니다. 3개읍 2개면. 그 제설 장비에 대해서 한번 안출 그러니까 안출 그
관내에서 한번 하시고 그리고 또 안전총괄과하고 이렇게 해서 협업해서 한번 하시고 뭐 두세 번은 하셔야 그리고 이제 동원 이게 사람을 또 동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동원의 방법 어떻게 또 갑자기 동원을 시킬 건가? 그냥 제설 장비만 돌릴 건가? 아니면은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인도에 제설 작업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전시를 대비해서 예비군 훈련을 지금 각 그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 재난에 대비해서 민방위 대원 그 훈련과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 교육에 대해서는 그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본청하고 협의해서 여러 차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읍면대 방재단이 또 있잖아요. 방재단. 예, 포함해서 예, 예, 예. 같이 교육해서 그 장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일단 담당 직원이 혹시라도 바뀌거나 이러면 그 담당 직원도 그 교육을 시켜서 그뭐 마련해 주신 그 장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혁 씨 어디 가셨나? 그 제초에서 내가 좀 띄워달라고 그랬는데. 그 제가 그 해마다 그 제초 작업에 대해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 하는데 어디 그 안출 관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제초 작업은? 예,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 그 자료를 좀 보니까 계약일이 업체하고 계약일이 뭐 7월, 8월 이래요. 좀 빠르면은 이제 4월, 5월, 6월 이렇게 계약일이 좀 늦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상반기에 보통 1회에서 2회 정도 실시하는데요. 저희들이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도로변이 뭐 풀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우거진 거는 먼저 시행하고요. 네. 그리고 덜 뭐 되는 부분은 나중에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기 전에는 1, 2회 그리고 우기 이후에는 한 1, 2회 정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관리과나 그 저 녹색꽃 아니죠? 그 무슨 과죠? 공원과 이런 데는 연 4회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제초 작업을. 그런데 안출은 연 2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 건축녹지과에서는 4회 하고 있습니다. 아, 4회. 예. 그죠? 뭐 정식으로 한다 그러면 4회는 했는데 이제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이제 2회에서 3회로 이렇게 축소가 되는데 업체별하고 도급 계약을 하는 거는 기본 3월 달쯤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월 때는 풀이 그렇게 많이 웃자라지 아니 않아서요. 그러니까 미리 계약을 해놓고 3월부터 6월 사이에 먼저 한 번을 제초를 해야 돼요. 작업을. 그리고 하반기에 장마철 오기 전에 한 번 더 하고 장마 끝나고 한 번 더 하면 3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10월 달 이후로는 안 해도 될 거예요, 거의. 풀이 빨리 올라오는 그 시기가 비가 많이 올 때가 빨리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장마 오기 전에 제초 작업을 한 번 하고 4월에서 5월 봄쯤에 한 번 하고 장마 끝나고 한 번 하게 되면은 뭐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은 3회 정도는 가면은 깨끗해질 것 같아요, 예상이. 근데 도급 계약이 보니까 뭐 7월 달, 8월 달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3, 4월에 도급 계약을 해서 미리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때가 되면은 바로 인원 투입을 해서 제초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한번 면밀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병행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걸 어떻게 인도라고 저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저게 인도예요? 저 중간에 지금 저기 제초하는 분들이 지금 깎는 데가 인도인데
저걸 어떻게 인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저 상태가 되기 전에 한번 기초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 녹지과 제가 그 관판 어떤 업체가 이제 그 영업을 하려면 간판을 설치를 하잖아요. 건축 건물에다가.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영업을 하던 그 장소에 이제 폐업을 하고 영업을 이제 그 종료를 하고 뭐 메뉴를 바꾸든지 아니면 타 지역 가서 뭐 영업을 하든지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간판이 그대로 매달려 있잖아요. 부착돼 있잖아요.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는 그런 과정을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지금 도곡리 쪽에는 시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다 4인 간의 계약으로 해서 개인들이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요. 저희가 지원 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광고팀이 있지 않아요? 건축 아니 저희도 광고물 팀이 있는데요. 네. 그런 지원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이 이제 지원이 아니고 예, 예.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기존에 이제 간판을 부착하고 네, 일반 건물. 예. 영업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 이제 영업을 이제 못하게 돼 있어. 어떤 네네. 사유로 인해서. 근데 전에는 이 간판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천가리라고 그래요. 간판 천가리. 천가리를 해서 어떤 그 디자인이나 상호를 바꿔서 쓰면 되는데 지금은 그 광고물 팀에서 그 간판을 철거를 해야 그 영업 허가증 반납을 받아준대요. 이해하시나? 네, 이해는 하는데요. 네. 예. 그렇게 바뀐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아니면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영업허가 받는 부분에서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예. 저희 광고물 팀에서는 그 간판을 그러니까 개인 이제 간판을 띄라 말하는 A라는 어떤 그 점포에 네네네. 뭐 홍길동 씨가 들어가서 영업을 하다가 네네. 홍길동이라는 간판을 부착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영업을 그만뒀어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홍길동이라는 간판을 내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인수인계해서 들어오는 인수인계 받아 들어오는 사람이 아 이걸 내가 그냥 재활용해서 쓸 테니까는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인수인계 자연스럽게 인수인계해서 썼는데 네네. 지금은 그 간판을 철거를 해야 영업 허가증을 바꿔준다 그런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영업부서에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위생부서에서 저희가 아니 그래서 저기 주택팀 예예. 도시주택부 주택팀의 광고팀하고 제가 한번 그 간담회를 좀 했었거든요. 그 건에 예, 예. 대해서. 그게 이제 불합리하다 그게 네네. 그런 내용을 지금 이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쪽의 민원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하다 이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층에 있는 간판들은 한번 철거를 하려면은 많이 뭐 들어. 돈 100만 원씩 들어간대요. 장비대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비용도 낭비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도 네,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 좀 네네. 잘 해봐 주시고 네네네. 그 소상공인 분들이 불합리하게 그 뭐 불필요한 그 돈을 지출을 않게끔 네, 말씀하신 그렇게 건 좀 맞는 하면 것 될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예, 이거 20분 할까요? 예, 예, 그럼 예, 그럼 뭐 좀 조금 더 질의하고 예, 중식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빠른 속도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중 출장소 건설 도시과하고 건축 녹지과 지금 오늘 행감을 하는데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좀 세출 예산을 좀 잠깐 비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가 484억이었어요. 두 개 과가 합쳐서. 그렇죠? 근데 이제 2023년도가 376억 좀 줄어 있어요. 어떤 뭐 도로 사업이나 뭐 이런 게 좀 줄은 건가요? 100억 이상 줄었는데 그렇게 보면 되나요? 이제 2023년도는 이제 최종 예산 기준인 거고요. 저희 아무래도 이제 1회 추경까지밖에 못했고 또 재정 형편상 전체적으로 좀 줄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가 2022년도에 그 최종 세출 예산이 445억이었어요. 그 집행률이 뭐 몇 프로인지는 아시겠죠, 대충 71.9%였어요. 2월률이 120억으로 해서 27%. 2023년도에 최종 세출 예산이 339억이었습니다. 그 지출액이 227억, 집행률이 67%, 2월액이 105억으로 31%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제가 본청 질의를 할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본청의 건설 도로가가 2022년도에 2월액이 48.3%였어요. 그 집행잔액까지 포함하면 50%가 총 예산의 반 이상이 2월이 됐다.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강하게 좀 질책을 했는데 23년도에도 본청 건설 도로가는 35.8%로 2월률이 높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안중의 건설 도시과는 비교적 양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업부서의 특성상을 감안하더라도 2월액이 많더라. 명시 2월이 좀 많아요. 뭐 당연히 뭐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2월액이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 맞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예, 맞죠? 예.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2월액을 어렵겠지만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2023년도에 결산 검사를 제가 해보니까 본청에서 지난 10년 동안 결산 검사 보고서를 보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산 검사 보고서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론이 뭐냐면 사업 목적이나 용도, 추진 계획, 시기 등을 꼼꼼히 살펴서 해당 회기년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기 바람이라고 10년 내내 외치는데도 집행부에서는 10년 내내 그 2월액이 내내 변동이 없이 똑같더라. 이건 노력을 과연 하고 있느냐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축 녹지과는 그나마 괜찮아요. 2022년도에 집행률이 95%, 23년도 97.5%. 비교적 높죠. 이건 뭐 2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해를 합니다. 여기 뭐 잘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지 안중 출장소의 뭐 다른 부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건설 쪽 이쪽에는 2월액을 좀 줄일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3년도 전액 미집행 예산이 있어요. 한 전체가 본청 포함해서 70건이 있는데 안출의 건설과하고 녹지과 관련 미집행 예산이 2건이에요. 뭐 많지 않습니다. 대한일리의 도로 확포장 공사가 2,500만 원, 또 농촌 하수 유지 관리 이건 뭐 배상급인 것 같아요. 이건 뭐 배상할 게 없으면 불용 처리되겠죠. 그렇죠? 이 도로 확포장 공사 이거는 왜 완전 불용이 됐습니까?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포승읍 오성면 미집행 이건 이따 읍면동에서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도 행감 지적사항을 잠깐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뭐 그 많지는 않습니다.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하고 건축농지과 많지는 않은데
뭐 장기 미집행도로 실효되는 거 좀 방지해 달라. 뭐 통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동절기 보도 결빙 낙상 사고 방지 이것도 잘 제설 잘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늘막하고 바닥 신호등 설치 효용성 검토 후 설치 바람이라고 이거 제가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어제도 본청에 강하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그늘막 관련해서는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출해서?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그늘막하고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거의 도비로 지금 설치 사업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2024년도 들어와서 금년도 들어와서 매년 전체 평택시에 3억씩 지원하던 그늘막 예산을 2024년도 금년도부터 2억 예산으로 줄였고 그 예산이 전액 도비도 아니고 도비가 20% 그러니까 2억 중에 4천만 원만 이제 지원을 받는 이렇게 거의 10위로 이제 전락을 해버린 거죠.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통행량이 거의 없는 횡단보도나 그 사거리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네 군데가 횡단보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빈번하게 통행이 되는 그런 곳이면 몰라도 파악을 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행량이 거의 없는 데도 있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뭇가지가 굉장히 무성하게 나 있는데 그 밑에다 다시 그늘막을 또 설치를 해요. 그럼 코미디 같은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는 하지 말아야죠. 그 하나에 160만 원씩 하는 그것도 또 고정 내구 연한이 없는 그런 고정형 설치물도 아니고 내구 연한이 3, 4년밖에 안 되는 그런 설치물을 설치를 하면서 불필요 없는 곳에 불필요한 곳에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은 정말 재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다시 한번 좀 그 파악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전부 오롯이 다 새로 보수 예산이라든지 신규 설치 사업 또 대체 예산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많이 투입이 될 겁니다. 예산 낭비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본청과 잘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 그렇고요. 자체 감사 자료를 아까 뭐 강 의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좀 한두 가지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를 받으셨는데 2023년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감사 내용 중에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는 계약 상대자가 일부 공사의 종류를 설계 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설계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준공하여 1,898만 4천 원을 과다 지급. 알고 계시죠? 회수 조치했던데. 예, 회수 조치했었어요. 네, 안중출장소 건축록지과에서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공사를 추진하면서 가로수 전정 시 고소 그러니까 그 고소 작업차를 사용하게끔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설계 도서와 다르게 사다리를 이용을 해서 전정 작업을 실시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준공 처리가 돼서 300만 원의 예산이 과다 지급. 그래서 회수 조치를 한 사실이 있어요. 2,200만 원에 대해서. 회수하고 그냥 시정 조치로 끝났습니다. 이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사 준공할 때 이제 그 감독 공무원이 지대로 했어야 되는데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게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
자체 감사에서 적발이 됐으니까 2,200만 원이 회수되었지. 자체 감사라든지 뭐 이런 행정감사, 뭐 행정감사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럼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2,200만 원 그냥 예산 낭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건 비단 안중 출장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지적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안중 출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평택시청 모든 공무원들은 정확하게 이걸 인지하고 이 예산이 심의되고 실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결과물에 대해서 검증을 해 주셔야 된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이 한두 개이겠습니까? 그 2조 5천억을 집행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적발 안 되는 사례가 한두 건이겠는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소장님 뭐 인정하시죠? 예, 그 공사 감독에 철저히 기해야 되는데 뭐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전년도에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감사를 할 때 이것도 건설도시과 한것 같습니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공사를 발주하면서 순환골재 및 재활용 제품 미반영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의무사용량을 반영할 경우 1,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2,200만 원, 1,200만 원 하면 3,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런 자체 감사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서 절감할 회수 내지는 절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서 철저하게 업무 부서장님들께서는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그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도 각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목식재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목식재. 수목식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수목식재 안 하십니까? 예. 예를 들어서 신복사의 진입도로 확장 공사를 해요. 그러면 조경식재 안 합니까? 같이 따라서 예, 하지 않습니까? 보도 구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식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데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신복사 진입도로 확장 공사에 확포장 공사를 해요. 37억 원의 그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맨 마지막에 반송 37그루 화살나무 1200 뭐 쥐똥나무 1500 구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식재 작업을 했어요. 그거는 잘 모르세요? 예, 그거는 저희가 좀 늦게 준공 이후에 왔기 때문에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대체적으로 같은 사업인데 예. 파악을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이거?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본청 건설도로과나 이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게 길이나 이런 폭원이라든가 이게 넓은 그런 그 도로에서는 사실상 보면은 그 가로수를 설치하는데 저희 그 안출이나 송출 같은 경우는 이게 도로 폭이나 이런 부분이 좀 좁기 때문에 대수면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했거든요. 예, 그거는 한번 파악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거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도로 사업을 하면서 조경 식재도 같이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식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설계대로 이따가 송출에서도 저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 반송 37그루를 심으면서 높이가 120에다 폭이 100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식재 설계대로 나무들이 들어와서 반입이 돼서 식재가 과연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저희 가로수 식재할 때는 그 산림녹지과 녹지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뭐 키라든가 아니면은 그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해서 심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충분히 뭐 제대로 심는 거 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예. 며칠 전에 감사할 때도 도시공사의 실제 그런 사례를 이야기를 해서 추후에 이런 그 식재 수목 식재를 하는 데 있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는 다짐도 받았고 일부 이제 그 뭐 좀 있다가 송출에서도 이제 일부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제 이런 그
식재되는 사례가 촉발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금액적으로 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또 조금 축소해서 식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예산 낭비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부서에서도 또 이야기하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어제 안전총괄과의 저류지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질책을 좀 했습니다. 안출관 내에 저류지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그 저류지 소관은 안중 저기 총괄과에서 안전총괄과에서 다 관리하기 합니까? 때문에 예예. 그쪽에 그러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중 출장소 관내에 있는 저류지는 관리 감독을 안전총괄과에서만 합니까? 아니면은 안전총괄과에서 다 읍면동이나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그 넓고 많은 저류지를 다 관리를 합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 않으세요? 뭐 어제 말씀하셨던 그 고렴 쪽도 청북 예, 그래서 청북이고요. 말씀드리는 예, 안전총괄관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관리 감독 그런 그 지휘 체계가 다 조금씩 다 틀립니까? 일단 저류지 관련돼서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관할 거기가 청북이면 청북 읍이죠. 청북 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러한 저류지의 부실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순찰을 하다가 발견이 되면 안출이나 어디 본청에 이렇게 건의 같은 거 이런 것도 안 합니까? 전혀? 이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본청에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 체계에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관할이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 없는데 조금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위험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관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할 그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맞습니다. 데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더 주의를 갖고 관찰하도록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험 예. 그 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